자, 수능이고요. 지금 이제 고1이들이 내신을 하다 보니까 좀 문학계에서 그래도 실력은 있지만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 고3들은 제가 뭐 정 안 되면 차라리 보기를 보고 풀라고 하거든. 근데 실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보기를 보고 푸니까 또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죠. 이게 사실 되게 웃긴 소설. 내가 봤다, 물론 니네는 재미없겠지. 니네는 재미없겠지만 난 되게 재밌었던 소설이고 웃겼어요. 왜냐면 일단은 보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소설을 읽어나갈 때 소설의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고, 그래서 인물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사건에다가 박스를 치고 배경에다 세모를 치면서 정보를 분류를 해보자 그랬었죠. 자, 최고 원전은 비범한 인물, 최치원. 하나 더. 그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요, 성격이라고 하고요. 때때로 그 사람 속마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내면 심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읽어나갈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보인 거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와 그 사람의 요소인 성격과 내면 심리 세 가지. 그러니까 최치원이 되게 뛰어난 인물이었던 거지. 최치원은요, 문제 해결의 국민에서 치밀하게 기지도 있고 당당함도 보여요. 또한 초월적 존재를 받으면서도 의존하지 않고, 자, 봐봐.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초월적 존재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실 무교도 일종의 종교예요. 그리고 종교라는 건 뭐냐면 세계관이야, 세계관, 사실은. 그래서 세계관과 동요가 종교고, 이 종교에서 발달한 게 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철학에서 종교로 가기도 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이 신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신학에서 철학이 파생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럼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본 거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잖아. 인간계를 현실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존재를 초월적 존재라고 본 거야. 초월 세계, 현실 세계로 구분을 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신, 초월적 존재. 인간, 현실적 존재야. 천상계, 초월적 존재야.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지상, 현실적 존재, 현상계야. 이렇게 구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늘에 살던 신선인데 땅에 내려왔다. 혹은 벌을 받아서 인간의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게 다 초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구분하는 거고, 여러분 제망매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고, 망은 죽음이고, 매는 누이고,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인 거야. 추모의 노래죠, 일종의.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슬퍼.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미타찰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왜냐하면 죽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평생 슬퍼할 수도 없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존재해야 되고 필요했던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극락이라는 초월적 세계를 상상해가지고 그래, 거기 가면 만날 거니까 라고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에서의 슬픔을 이렇게 초월적 세계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곳에서는 편하게 지내겠지라고 위로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위로야.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되게 괴로울 거라 생각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괴롭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 갔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요.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무슨 얘기야? 초월적 존재의 도움도 있지만 자기의 신의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런 거냐? 당대의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한 거다. 구현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되게 뭐라 그럴까? 아직 되게 순진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이야. 애가 되게 키 크고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애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아무튼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물론 근데 20살이 순진하지. 그럼 언제 순진할까요? 근데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게 이 작품을 보더라고. 또 여자애들 눈 초롱초롱하다. 자, 봐. 되게 웃긴 아저씨야. 보면 되게 웃겨, 이 아저씨. 봐봐.
자, 초반부에 들어갑니다. 초반부에 인사배 세팅 잡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승상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대통령 또는 이건희 딸이야. 이재용 딸이야. 이재용 딸. 이재용 딸 요즘 틱톡 존나 올라오잖아요. 내가 볼 정도면 존나 올라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이재용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능이 있고 당대에 뛰어났다. 뭐 아무튼 되게 뛰어나고 뭐 예쁘고 그랬나 봐.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헌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봐봐. 인물에다가 넘버링 해볼게요. 승상이 있고 승상의 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오케이? 이제 사건이죠. 그리고 뭐 했어? 헌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서 승상제 앞에서 거울 고치오라고 한 다음에 그 딸 하나, 그 소조가 나와가지고 유모한테 보여줬어요. 소조는 유모 뒤를 따라가서 닭가무 안쪽까지 나가 문틈을 이렇게 못 받고. 이 장사는 누구라고? 얘죠. 소조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존나 웃긴 새끼야, 이 새끼. 무슨 얘기야? 그 여자가 좀 예쁘대. 라고 소문을 듣고 거울 장사도 아닌데 괜히 거울 장사라고 속여가지고 가서 야 거울 고칩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 나올 거 아니에요. 얼핏 딱 봤는데 존나 예쁜 거야. 좋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할래? 너희라면. 얘는 억지로 거울 깨서 내가 죄송하니까 내가 노비가 돼서 그 집 들어가서 살게요라고 한 애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하잖아. 되게 멋있게 막 사랑 고백하고 멋있게 여자를 쟁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찌질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예뻐. 그럼 여자가 예쁘면은 뭐 예쁘다고 하면 되고 아니면 뭐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데 어떻게? 괜히 거울 고치세요 해놓고 상대방 거울을 깨뜨린 다음에 내가 죄가 크니까 나 그 집 들어가서 노비로 살게요. 그렇게 한다니까? 봅시다. 재미없지? 나만 재밌어요?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깨뜨렸어요. 유부가 놀라 화내면서 때리자 장사 몰며 말했어요. 거울이 미 깨졌는데 어떡해요? 저를 그냥 노비로 삼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천재인 거죠. 왜? 그 옛날에 그 유교 파시즘 그 유교 보이들과 유교 걸들 사이에서 얼굴도 서로 못 보던 그 시절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 여자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왜 그 집 노비로 들어가 살게 된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 노비는 자기가 뭐야? 기지발이죠. 여자 꼬시려고. 좀 이따 보면 더 웃겨 얘는. 봅시다. 유머가 들어가서 승상께 아렌이 허락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거죠. 지금 세팅하는 장면이야. 첫 번째 장면은. 자, 승상이 있고 승상이 딸이 있어요. 딸이 존예야. 그래서 최고운이 얘를 꼬시려고 억지로 거울 깨고 노비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인물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승상이 있고 딸이 있고 최고운이 있어. 딸은 존예. 최고운은 어떻게? 얘를 꼬시려고 억지로 거울 깨고 노비까지 되는 사건. 그래, 됐죠? 자, 그래서 노비가 된 다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 이름은 그래서 이제 뭐였어요? 거울을 깬 노비가 됐으니까 파경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 얘가 파경노예요. 그래서 말먹이는 일을 시켰는데 일을 되게 잘해.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맘먹일 꼴을 다투어 그들에게 주었고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고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있는 곳에 와서 머리를 숙이며 늘어있는 거 보는 게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천상계의 도움이죠. 그러니까 천상계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유능함을 넘어서 거의 신성한 존재였던 거죠. 얘는. 승상부인이 봐서 좀 이상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한테 천한 일을 맡기지 마세요 라고 한 거죠. 정리하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노비가 돼서 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는 신분이 특별함을 알게 된 거죠. 천상계 존재들이 도와줬고 그걸 승상 부인이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보니까 파경노가 왁구도 되게 기이하다는 게 왁구가 좋다는 얘기겠지. 탐목헬도 많이 PC 비번한 사람일 거니까 아예 천하를 맡기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고 승상은 알았어 하고 얘기 놔뒀어요. 그래서 너 그냥 꽃이나 키워라. 너 플로리스트 해요. 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했는데 막 정말 예쁜 꽃들을 많이 피웠고 너무 예쁘게 피우니까 봉황이라는 상상 속 동물, 전설 속 동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여기서 놀고 했나 봐.
그 뒤로 열흘이 지났어요. 이렇게 배경에다 제가 세팅하는 거 잘 보시라고. 네 번째 장면이에요. 열흘이 지났어요. 파경로는 소저가 사실 봐봐.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어떻게 꼬셔보려고 또는 얘를 가까이서 보려고 지금 내가 억지로 거울 깨서 노비가 됐는데 보지도 못했잖아. 얼마나 답답해. 뭐라고 하는지 봐요. 동산의 꽃이 예쁘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었는데 파경로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벌써 약간 둘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지만 일종의 썸인 거지. 생각을 해봐.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이성이 아니면 부끄럽지도 않아.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남자들끼리 헬스장에 셋을 딱 하고 샤워장 가서 샤워하는데 서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좀 동성끼리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얘는 결국 이거야. 서로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에 파경로는 승상을 뵙고 말한 날 존나 천재야. 근데 약간 좀 양아치인가? 보세요. 누굴 팔아? 어머니를 팔아요. 그래서 승상님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한 번도 우리 늙은 어머님 못 봐가지고 어머님 보러 집에 갔다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휴가를 얻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야? 존나 은큼한 놈이지. 숨어 있었던 거야. 누가 올 줄 알고? 그 여자가 올 줄 알고. 그래서 승상이 닷새를 주었고 소저는 파경로가 기행했던 소식을 듣고 동산의 꽃을 보고 꽃이 참 예쁘다. 근데 꽃이 난간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느라고 시를 지었는데 얘는 이 정도면 스토커 아닙니까? 꽃 속에 이렇게 조용히 숨어 있다가 시로 하다 버렸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DM을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소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붉히며 돌아갔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파경로가 소저를 보기 위해 노무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니까 되게 출제자들은 웃으면서 냈을 거야. 재밌어 하면 냈을 거야. 이런 건 재미 하나도 없지만.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영웅이에요, 얘가. 영웅인데 여자 꼬시겠다고 유리께서 노비가 되고 그 여자 또 보겠다고 우리 어머니 아프신데 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휴가 간다고 해놓고 몰래 숨어 있다가 여자 안 내라고 해서 그 여자가 얘기하니까 조용히 보고 있으면 되지. 거기 걷다가 대놓고 DM 또 날려가지고 여자가 도망가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애잖아요. 계속 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갑질을 하는 거죠. 신라에. 신라 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승상한테 해결하라고 했어요. 승상이 이제 굴치 썼겠지. 그래가지고 울어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말해줬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얘는 해법을 찾은 거죠. 소저가 슬피 울다가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못 풀겠으니까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고 속으로 놀라 창문을 엿보니 파경로가 꽃을 들고 서 있었고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침을 떼서 말했어요.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보시오. 존나 선수다 이거. 야 거의 뭐 엄청난데요.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로가 유람해서 말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줄 것이오. 근심을 꽃을 받으시오. 소저 꽃을 받고 부끄러워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뒤 소저는 파경로의 말을 개의 여겨 승상께 말했대요. 봐봐. 지금까지 뭐냐면 소저와 파경로 사이에 있었던 대화하고 근데 이 대화가 뭔가 실마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6번째 장면. 파경로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했고 뭐 이런 건 비유죠. 뱁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샘매를 살린답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저가 보기에는 파경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 거고 계속 볼게요.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떤 그런 말을 지어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승상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석함 속 물건을 알아내서 시를 짓는다면 내가 상을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파경로가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지 또? 에휴, 뭐 어떻게 비록 후한상을 주신다는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협상하는 거지. 제안했고 거절이 아니야. 얘는 보나마나 얻어내고 싶은 게 있겠지. 뭘 얻어내고 싶겠어? 소저. 왜냐면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돼. 요즘도 사실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선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시를 짓는다면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 무식한 이였으나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로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두지 못하는 차고 있으면 즉 아버지께서 그를 바빠오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야. 이쯤에서 지금 끊어놓은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전체적인 스토리는 간단하다니까요. 화경로가 여자 보고 반해서 자기 스스로 노비가 됐어요. 그런데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노비지만 천하게 여겨지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얘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소조 얼굴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중국 황제 횡포 때문에 신라가 되게 괴로운 상황에서 승상나업도 같이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아마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올 것 같은 그 상황까지. 이 흐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이게 내신은요, 작품 자체에 대한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수능도 이 작품 학습에 대한 것은 엄밀하게는 감상하는 능력을 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고력적인 측면이니까 측정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게 측정이 가능하죠. 반면에 측정이 어려우니까 내신에서는 암기로 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자꾸 근시안적으로 문제 해결하면요, 결국에는 여기서 사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을 싹 뚫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따라가고 같이 하는 거니까. 봅시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자, 개념을 하나씩 정해볼게요. 골 수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 1번. 시간의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갈 때 예를 들면 현재 얘기를 하다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시간의 역전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뒤집히는 건 없어. 2번. 서술자 개입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서술자 개입은 다들 알 거니까. 근데 3번. 인물의 희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 봐봐. 희화라는 것은 웃음 유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웃음 유발도 없고 사건의 반전도 잘 모르겠고. 정답은 4번이죠. 봐봐.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왜 이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 지금 소저, 그러니까 지금 파경로와 소저의 대화 이후에 소저와 승상 나업의 대화잖아.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안하고 협상하고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 이 중반부 이후에 사건에 문제가 있었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리고 이 핵심 서사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은요, 이 녹색들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40%가 안 돼요. 수능은 13%가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의 정답 선지는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첫 번째, 인물을 잡으시고 사건을 잡으시고 배경을 잡으신 다음에 두 번째, 장면별로 존재하는 인물 정보, 사건 정보, 배경 정보를 잡다 보면 서사 장르의 주제인 이야기 흐름이 잡혀. 줄거리가 잡혀요. 그 줄거리를 잡고 나면 보통 그게 정답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4번 선지 이런 느낌으로 고르는 연습을 하시면 내신에 모르는 작품, 어떤 작품이 나와도 다 대비가 될 겁니다. 이번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변별력이 있었던 건요, 내신 시험범위라고 선생님께서 확정 지으셨던 게 아니라 내신 시험범위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얘기하셨다가 또는 얘기는 안 하셨다가 갑자기 작품 툭 튀어나오면 거기서 터지잖아. 또는 출제되더라도 내가 학습했던 방법에서 처리가 안 됐던 정보들 선지를 판단시키면 거기서 터지는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우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우려면 또는 그 이상을 해내려면 이런 수업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바꿔가시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가셔야 된다고. 자, 두 문제 나왔으니까 두 문제 좀만 하고 더 쉬어볼게요. 32번. 유모에게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봐봐, 이런 거 중요했다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소재지만 이 소재를 통해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또 화초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화초 때문이 아니에요. 봐, 이거는 사건의 선우라고, 서사의 선우라고, 줄거리의 선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작품, 특히 소설작품 공부할 때 이런 구조도 그려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봐봐. 지금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핵심 사건만 얘기해요. 노비가 되는 사건이잖아.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줬잖아.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런 걸 정리해보라고. 그래서 이 부분만 노란색으로 좀 발췌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봐. 여기잖아 지금. 지금 뭐야? 원래 처음 얘가 노비가 되고 나서 맡은 일은 말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계 도움 때문에 신이 해서 그냥 이 일을 시키게 된 거지. 그러니까 꽃은 이 다음에 있는 거지 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오히려 말 먹이는 것 때문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초를 기르게 된 거잖아.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됐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자꾸 생각 없이 외워서 OX로 풀려고 하는데 그거는요.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중학교 때까지는 사고과정 자체가 절차 자체가 간단하고요. 중학교 때는 학생들의 사고가 충분히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봐봐. 니네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 앨범 나한테 갖고 올 수 있니 혹시? 존나 웃길 거야 진짜. 존나 웃길 거야. 안 받을 뻔해. 니네 중학교 때 학생증 보는 순간 진짜 개빵 터져요. 원래 그래.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좀 달라. 많이 달라져. 많이 사람이 그래도 잘생겨지고 예뻐져요. 너희가 막 진짜 키 크고 잘생긴 오빠 중딩 때 사진 한번 봐봐. 정 뚝 떨어지게 생겼어 진짜.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지식을 외우는 형태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는 성장이 거의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갈 수가 있다고. 아 열심히 주무시네요 저분. 열심히 주무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자 봅시다. 33번.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고 피곤하신가 봅니다. 자 1번 선지 볼게요. 아이가 헌옷으로 받고 있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의 치밀한 면모를 알려주는군. 이런 게 헷갈리는 거지. 여자 꼬시는데 굉장히 치밀했잖아. 써 옆에다가. 여자 꼬시는데 치밀함. 배우세요 좀. 배우세요 여러분. 파경로에게 성관들이 몰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성관들이니까 초월적 존재죠. 말먹이를 가져다준다? 도움을 준 거잖아. 맞죠? 복위함도 연결이 되고. 3번. 파경로에게는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들이 날아드는 장면은 봉황이라는 거는 전설 속 동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설 신현 능력 되는 거죠. 화경로가 노모를 핑계로 삼아 최천이 원하는 바를 얻기에 기준. 맞잖아. 여자 얼굴 보겠다고 어머니 핑계 댄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머님도 행복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여자를 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5번 선지. 파경로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천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힘은 아니죠. 오히려 그러면 수용했어야죠. 왜? 지금 국가적 위기잖아. 그럼 국가적 위기에서 거절을 해버렸잖아요. 얘랑은 아니죠.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아니죠. 거절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만 가지고 풀면 이제 5번 같은 걸 못 고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기부터 보지 말라고 했던 거야. 원래 고3들한테는. 근데 워낙 이제 고1 때 내신 형태로 뚝배기가 터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작품을 못 읽더라고. 그래서 보기부터 보라고 했더니 또 이런 걸 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잘 연습을 해두세요. 제발. 여러분 인생은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그리고 여러분의 고등학교는 3년이에요. 3년. 그리고 내신은 2달짜리야. 물론 2달짜리도 중요합니다만 그 3년을 보고 잘 여러분 농사를 지어 가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피곤하고 힘들어하니 이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안녕.